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자고 일어나면 미 증시가 요즘은 뭐 프리장에서는 약세를 좀 보이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또 강세로 마감을 하는 등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아주 거침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 미국의 CPI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또한 엔비디아의 이 AI, GPU, 그 다음에 이런 가속기 등을 넘어서 이 의료 쪽에 바이오 쪽, 바이오 마커에 대한 올해 기대감이 연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파죽지세로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6거래일째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이 아마 이번 파동에 활용 정점을 찍으러 계속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미국 시장은 정말로 대단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나름의 성장과 나름의 스토리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국내 증시는 정말로 대단한 테마 장세, 즉 내러티브 테마주 장세가 끝도 없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1월의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죠. 뭐 느긋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취매를 해서 종목군들을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중 단타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닐 때는 조금 뭐 대응이 안 될 때는 참아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고요. 각각의 이제 매매 전략에 맞춰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최근의 시장은 특징은 무조건 대장주입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뭐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은, 근데 이제 어쩔 때는 대장 주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때가 있는데요. 최근의 시장은요, 테마가 하루에도 도대체 몇 개가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테마가 움직이다 보면 이 돈의 분산 효과라는 게 생기게 되죠. 이곳저곳 이 테마로 분산이 되고 저 테마로 분산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슈팅은 빠르게 나오지만은 이게 급락도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상승 구간 전에 뭐 미리 그러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 매집의 형태가 나와 있다면야 좀 길고 끌고 가겠지만은, 이 상승이 파동이 나온 이후에 눌림으로 들어가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여기에 굉장히 좀 강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좀 방송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최근 뭐 여러 가지 일과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데요. 방송의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매번 하던 거라 잘 되지는 않네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거침없는 미 증시 테마주의 강한 순환매 장세 속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AI, 코인, 토스 상장, 여기에 6G, 창투사까지 정말로 쉴 새 없이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뚜렷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도주 섹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그냥 죽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 새로 생겨나는 이슈에 의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신선한 재료가 뭔지, 그리고 그 신선한 재료가 내일까지 활어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봤던, 우리가 생각했던 이슈보다 더 큰 이슈가 시장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테마주 매매를 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장에 강력한 기준봉이 나오는 종목군들 잘 챙겨 놓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캡 상승 출발 이후에 에코프로 BM이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와 함께 강세를 이어갔죠. 부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최근에 낙폭이 컸던 LG에너지 솔루션까지 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좀 끄집어 올려주면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를 제외하면은 뭐 시가캡 상승 이후에 뭐 그렇게 썩 좋은 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테마주 장세를 제외하면요, 그렇게 썩 좋아 보였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고, 장 막판에 이 모습은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대량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블록딜 매도를 제외하더라도
매도를 제외하더라도 종가 무렵에 금융투자가 많이 던졌어요. 그 전부터 외국인도 그 전부터 많이 던졌고 막판에 이제 이 외국인이 1조 8천억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매매 동향 자체가 여기서 2조 3천억을 찍히는데 1조 8,900억을 삼성전자를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후 시간 외 블록딜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장 막판에 지수 빼버린 거는 바로 금융투자에서 4천억 던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의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로 인한 시장의 하락이 장 막판에 지수적인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옵션 만기의 효과였죠. 사실 옵션 만기가 이렇게까지 종가 변동이 컸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옵션 만기는 비교적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박스권 돌파 신고가 후 6거래 연속 상승과 MS는 오픈 AI에 힘에 없고 애플 시총을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신고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메타는 중국 테무, 알리의 광고 매출 상승에 더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 머크까지 제약바이오도 신고가까지 더해지면서 나스닥이 바닥 잡고 지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의 CPI가 발표가 있는데요. 시장 흐름은 큰 변화는 없으나 발표 이후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새벽에 일단은 확인 정도는 해봐야죠. 쌍봉을 치느냐 또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이 차이겠죠. 국내 증시 옵션 만기로 6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라 금일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자리에서 미 증시도 상승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은 예상된 가운데서 시장이 움직였고, 시가 갭 상승 출발 이후 일반적인 시장 흐름은 사실 그렇게 썩 좋았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어요. 정말로 빠르더라고요. 순환매가 이재용 부회장 6G 이슈에 의해서 에이스테크부터 해가지고 옵티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순간 차트 돌려보면은 10에서 20% 올라가 있어서 추격 매수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부분이고,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의해서 우리기술투자가 16% 이상 갭을 들어버렸죠. 거기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토스뱅크까지 엮어가지고 오늘 강세를 더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상한가에 종목군들이 다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증폭됐었고요. 토스뱅크 이슈에 의해서도 오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나름 대형주 안에서는 오늘 강력한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꽤 괜찮은 수급에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일단은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카오 관련 주구들, 특히 이제 카카오 주가가 좋았는데요. 토스뱅크의 이 밸류가 상장 준비를 할 때 지금 15조에서 20조 밸류로 말이 돈다라는 소식 속에서 카카오뱅크가 오늘 급등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15조대였으니까 토스뱅크보다 싸게 거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한 수급에 더해진 쇼커버가 오늘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카카오페이와 뱅크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보여집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 블록딘 물량 소화와 SK하이닉스의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모습, 다시금 수급이 살아나 에코프로 BM 흐름을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들은 차트 잘 체크하면서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군들이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될 종목이고요. 최근 CES에서 대기업 총수들 및 대기업 회장들, CEO들 발표와 글로벌 기업들의 발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요. 지속 추적해야 될 듯합니다. 오늘 오픈 AI의 챗GPT 스토어가 오픈을 했는데 소멸로 갈 줄 알았는데 소멸은커녕 종목군들을 바꿔서 순환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린드머 아시아도 투자한 헬스케어 관련된 AI 기업이
여기에 입점을 했다.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도 뭐 관련된 뭐 매출이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이슈로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앱스토어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면서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계속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컴퍼니 K가 투자한 솔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이다가 차익 매물을 좀 출회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가장 대자급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엣지 디바이스는 어제 쌍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장주만 봐야 됩니다. 온 디바이스 AI 저전력 반도체로 올라간 제주 반도체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CXL의 대장이 네오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칩넷을 제가 빼먹었는데 3C가 있죠. 뭐 시간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각 파트별로 대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전력 반도체와 CXL 그리고 칩넷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의 흐름만 좀 보면서 대장주만 보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낙주로 봐야죠. 이제 보통 뭐 한 30% 떨어졌을 때 본다든지. 비트코인 ETF 승인, 코인 시장이 다시 불장으로 변모하면서 관련 기업들 초강세 마감됐고, 우기투, 하나투자증권, 위진트 상인데, 일단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직전 고점에 붙어놓은 상한가가 나온 거라 갭이 높게 뜬다면야 조금 더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갭이 높지 않는다면 한번 봐볼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토스뱅크 쪽은 개인적으로 관심 없고요.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렸다 다시 가는지 봐야 되고,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는 제가 좀 조정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처럼 조정이 좀 안 나오고 시간에까지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사전 예약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시세를 땡겨버리게 되면 먹을 게 없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나름의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바이오마커 리커전 이슈 등등의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강세고, 지아 이노베이션은 이번 미팅을 했다라는 면서 3조 빅딜 2천억 이상의 이 반환 없는 계약금을 받는 게 목표다라는 이 영상이 좀 돌아다니면서 좀 강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뭐 로봇은 미국 인스티튜브 서지컬 다빈치 로봇이죠. 수술 로봇 기업이 신고가를 쳤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큐렉스도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로봇주들은 좀 눌렸을 때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6G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종목군들 보죠. 시간에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종목들 시간에 뭐 MP, C3, 3S 뭐 이 정도 올라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특별한 종목군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보여주고, 자 해외 증시 잠깐 보면 나스닥, 이건 나스닥 선물이고요. 일단은 신고가를 다시 치는지 위에서 조정받는지, 신고가를 못 치더라도 옆으로 기는지 이 정도만 좀 봐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지금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가 완전히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의 형태가 길었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세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 얼마나 길이를 뽑아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이번 상승 추세가 길이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오늘 사실 블록들만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블록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내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블록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반등을 좀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이 자리에서 추세가 안 좋죠. 적어도 21선을 돌리는 강력한 거래대금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이 2차전지 대형주 셀 기업들은 못 간다. 저는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확실히 추세가 바뀌고 뭐가 바뀌었을 때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좀 나을 겁니다. 지금 그나마 차트의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이 그나마 조금 연속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 정도인데요. 10월 5일 날 들어왔던 2,500억, 그 이후에
매도는 일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대량의 매도가 많이 출회는 안 된 상태에서 이 앞구간 가장 중요한 32만원 구간을 계속 트라이를 합니다.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특별한 존재죠. 수급이 세서 일단 이 구간에서는 한 번에 돌파를 못하니까 N자로 돌파를 시키는지 봐야 되고, 항상 돌파할 때는 저는 이걸 많이 봐요. 이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는지. 돌파할 때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돌파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업황 안 좋은 거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업황 굉장히 안 좋고 양극재 판가도 이번에 또 떨어지고 수출 물량도 또 줄어든 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쩔 때는 비정상적으로 또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한 금액이 이게 맞아 해버리면 가는 게 또 주식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의외의 쇼커브링도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거겠죠. 항상 볼 때는 이 깨져 내려온 강력한 저항 구간들이 항상 존재하죠. 이때 이렇게 한 방에 두드러 맞았던 이 구간 얼마나 아프게 맞았습니까? 이 구간은 쉽게 못 두는 저항이었기 때문에 올라만 가면 두드러 맞고 올라가만 가면 두드러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강하게 상승을 여기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올라타서 올라갔는데 여기를 이 거래 대금보다 더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뚫으면야, 그때는 조금 달리 봐주는 거죠. 그때는 이 35만원 근처 33만원 이 언저리가 또 다른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종목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포홀도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고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그냥 오로지 에코프로 BM 하나와 엔캡 정도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이 이제 로봇도 같이 하죠. 로봇도 같이 하면서 반도체도 하는 종목인데, 이때 이렇게 급락을 쭉 하고 나서 여기까지 신고가 여기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서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지 정도 뭐 체크는 하고 볼 필요 있는데, 저는 아마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매매를 한다면 제주 반도체의 이 3파동이죠. 근데 하나 둘 셋, 마지막 3파동에 눈에 보이지 않은 쌍봉을 만들어 놓고 급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하락의 깊이가 좀 깊어야 된다. 그리고 갭으로 11선을 이탈하게 되면 순간 이렇게 좀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내려올 때도 강하게 돌파를 했던 뭐 구간들,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들을 체크를 해 놓으면 좀 낫겠죠. 뭐 이런 자리도 하나의 이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돌파를 치고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혹은 여기 밑에 이런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 범위를 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강하게 빠졌을 때는 뭐 16,000원에서 15,000원 사이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혹은 여기 시가부터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16,500원도 될 수 있겠다. 뭐 생각은 열어놓고 보는데, 그거 이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빠질 때도 있어요. 16,500원에서 반등을 약하게 주고 바로 밀려가지고 15,000원 언저리까지 빠졌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자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쌤도 마찬가지예요. 네오쌤도 항상 이 이평선의 첫 자리들, 아래 꼬리가 있는 자리들에서는 뭐 도치 캔들이라든지 나올 텐데, 의미 있는 도치 캔들이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내일은 체크를 해놓고 좀 볼 것 같습니다. 체크를 좀 해놓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3S 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좀 마이너스권에서 강하게 반등이 한 차례 나오기도 했는데,
시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바로 조금 강하게 좀 올라왔네요. 근데 이제 이런 저항권에서 다 맞고 떨어졌는데 시간의 일단 상이라 시간의 상이라 근데 이런 구간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매매하기는 좀 까다롭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갔던 4x4 엊그저께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시세가 좀 더 나왔는데 얘는 장중에 나왔고요. 단기가열이 지정이 됐죠. 그 외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전부 다 MP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가기에는 좀 부담될 거예요, 종목분들이. 그래서 여기 가다가 좀 밀려도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돌파하기보다는 빠져 올랐다가 하루 이틀 정도 밀려서 다시 올라오고 이 과정이 이번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맥스도 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그러나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음봉 2개 정도 맞고 지금 다 반등을 하는 건데 하루 이틀 정도 또 대기를 타고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이 어, 챗 GPT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있죠. 일단 한글과 컴퓨터가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고 단기 과열에 있는데 단기 과열 기간 중에 좀 밀리는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특별하게 뭐 내용이 부각된 게 없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는데 이런 게 이제 단계 이렇게 쭉 밀려서 뭐첫 11선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터치할 때는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자리가 오는지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저는 매매를 폴라리스 오피스 딱 한 종목 매매를 했는데요. 신고가 돌파 관점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빠르게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얘도 단기 과열 지정 이 돼버렸죠. 그래서 갈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꾸 이런 순환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스웨이브가 이제 GPT 스토어 내 AI 스퀘어 챗봇 서비스를 등록했다. 또 이런 이슈로 좀 올랐는데요. 상한가 잔량이 89,000주 분이었기 때문에 상한가가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단기 과열이 당장은 안 걸리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이런 종목군들 간다면은 얘가 좀 눌렸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약상 매매 정도 뭐 생각을 해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토어 관련된 이슈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그렇게 파급력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종목군들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순환매 관점에서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이월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월드 그다음에 뭐 이렌시스 최근에 로봇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도 빠지게 되면 첫 3일선까지만 뭐 반등하고 다시 끝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 단타 치려면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은 볼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반도체 좀 밀렸을 때 제약바이오 좀 밀렸을 때 종목군들 보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좀 굉장히 늦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고요. 자, 카카오뱅크 이 말 안 했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오늘 좀 강하게 거래가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옛날에도 강하게 터지고 나서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였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거래가 터진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완만한 조정이고 그 이후에 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조정이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완만하게 나오는지 내일은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뭐 뱅크는 박스권 돌파를 했지만 종가상 돌파가 아닌 거고 카카오페이도 박스권을 돌파를 한 건 아니죠. 여기 딱 걸려서 마감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역배열 구간에서 한 번에는 잘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고 낙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그러니까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박스권 만들고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쇼커버 성격으로 쫙 들어 올려 버리는 거고, 지금은 쭉 밀렸다가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라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온다면 뚫고 가겠죠. 뭔가 그게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